원피스 해적 대함대 금사자 해적단의 대두목이자 해적왕 골디로저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의 대해적 금사자 시키. 과연 그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쥐남의 원피스 이야기 시키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불명, 키 불명, 이름 시키, 통칭 금사자, 지금은 루피, 로우, 키드를 삼선장으로 부른다면 지금보다 더욱 영향력 있고 바다를 3등분하는 최강의 대적 삼선장으로 로저, 흰수염, 시키로 삼선장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38년 전까지는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빅맘 샬롯 링링, 백수 카이도처럼 록스 해적단의 선원으로 로저 이전의 바다를 호령했던 대적 록스디 집에게 부하였습니다. 갓벨리에서 로저와 가프의 손에 선장을 잃은 이후 미련 없이 록스 해적단을 떠나 금사자 해적단을 꾸렸습니다. 이후 로저, 흰수염과 함께 바다를 3등분하는 최강의 대적 삼선장이 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시키는 해적을 바다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로저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를 그 누구보다 자신의 라이벌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흰수염과는 사이가 그리 나쁜 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시키는 이후 이야기해드릴 해군의 추격을 피해 옛 동료인 흰수염을 만나 술을 마시며 우리를 막아선 벽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너의 시대겠구나 라고 흰수염을 인정하면서 미지근한 이 시대의 진정한 해적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3선장 중 유일하게 흰수염은 다른 선장들과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일단 시키와 흰수염은 같은 록스 해적단 출신으로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충돌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로저와 흰수염의 경우에도 자유와 가족이라는 자신들의 이념이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피스의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친했지만 시키의 경우에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기에 자유를 추구하는 로저와는 상극이었고 결국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프에게 로저라는 라이벌이 있었듯이 시키는 해군의 쌍벽, 생코쿠와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비록 방향은 다르지만 흰수염과 마찬가지로 해적왕의 자리나 데비보 원피스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며 관심이 없었습니다. 허나 가족을 원하던 흰수염과 달리 시키는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는 긴 노란색 장발머리를 하고 있으며 사나운 얼굴에 더해서 사자에 비유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금사자라고 불립니다. 원피스의 극장판은 패러렐 월드, 즉 평행우주입니다. 극장판 패러렐 월드의 예시는 초파의 극장판으로 초파가 영입되기 전 프랑키가 먼저 영입된 극장판도 있습니다. 저는 극장판에서 일부의 패기의 존재조차 몰랐던 3억의 루키에게 패배했다는 극장판의 방향과 달리 계속해서 본편에 나오는 시키의 언급으로 강력함을 기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저의 라이벌이라 칭했던 자가 루피는 정상결전에 비교해도 해군의 대장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되던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훨씬 강력하고 오히려 대장들을 압도하기도 했던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할 수 있던 시키였기에 그 당시 밀짚모자 일당은 파시피스타 한 놈을 상대로 쩔쩔맬 정도로 강하지 않았고 이런 루피에게 어이없게 패배했기에 극장판과 패러렐 월드인 본편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다 극장판이 아닌 본편을 기준으로 강력함을 보는 이유는 극장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편에 가끔씩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허나 참고로 열매의 활용 방법은 극장판을 참고했습니다. 시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복용자로 둥실둥실 열매 복용자입니다. 만약 본편에 등장한다면 초인계 능력자 중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초월할지도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악마의 열매 능력입니다. 복용자나 복용자가 만진 무생물을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띄어서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다시 낙하시키는 것도 가능하기에 군함 등 거대한 물체를 낙하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 건드리면 계속 뜬 상태로 있기에 한 번이라도 만졌다면 다시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고로 시키가 능력을 쓸 때 굳이 일일이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고 여러 섬들을 하늘에 띄워놓은 것을 보면 크기나
무게 제한이 없어 보이며 상승 속도나 낙하 속도는 무생물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물은 본인을 제외하면 띄우지 못합니다. 본인을 띄우는 것이 불가능해도 시키의 양다리는 검으로 되어 있으니 검을 띄우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날거나 그렇지 못해도 사용하던 검을 다리에 붙여 그 검을 띄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접촉했던 흙과 눈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키의 주요 기술인 사자의 으름장으로 흙이나 눈으로 적을 포박하고 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물로 띄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악마의 열매 복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생명체에게 위협적입니다. 이렇듯이 최상급의 응용도를 자랑하는 열매로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어떤 물질이든 조종할 수 있기에 하늘 위에서 섬처럼 크고 무거운 것을 띄어서 낙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 흰 수염이나 에넬이 섬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시키는 섬 자체 여러 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기다 악마의 열매의 약점인 물로 조종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열매는 대인, 대군, 대함대, 대능력자 전에서 어디에도 유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적인 능력 덕분에 일각에서는 흔들흔들 열매와 쌍벽을 이루는 초인계 열매 혹은 악마의 열매의 최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7년 전 로저가 몇십 번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복에 반드시 필요한 고대병기의 정보를 끝내 내놓지 않자 결국 몸소 대함대를 이끌고 신세계 해상에서 로저 해적단의 해적선 오로 잭슨호를 상대로 훗날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결투를 벌였습니다. 시키는 마지막으로 회유를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무시당했죠. 그러나 전투 중 벼랑간 거칠어진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의 함대 절반이 박살나고 거기에 뒤통수에 부서진 탈윤 조각이 마치 닭벼슬처럼 머리에 박히면서 해전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제거를 시도했지만 탈윤이 너무 깊숙이 박혀서 무리하게 뽑으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24년 전 자신이 인정한 사나이 로저가 고작 해군에게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헛소리라고 경노하고 부하들의 만류에도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 내 손으로 죽여줄 테니 당장 로저를 데려오라고 외치면서 해병들의 시체로 산을 쌓았습니다. 그때 해군본부의 최고 전력인 부처님 생코쿠 대장과 주먹 가프 중장이 일주일 후 로그타운에서 있을 로저의 처형식을 방해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에 시키는 해적왕의 전설을 최악의 바다에서 끝내 마지막까지 로저를 모욕할 생각이냐며 더욱 경노했고 그대로 해군의 두 전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린포드의 마을이 절반이 파괴되는 격렬한 싸움 끝에 둘에게 제압당해 임펠다운 레벨 6 무한지옥에 투옥되면서 로저의 다른 뜻으로의 구출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비보를 남긴 해적왕의 죽음과 함께 해적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이 임펠다운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세로 나가고 싶다고 광분하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대해적 시대든 대비보 원피스든 모든 것이 시덥지 않다며 보물이나 노리는 얼치기들은 방해만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왜 죽은 거야 로저? 라고 한탄했죠. 동시에 언젠가 바다의 지배자인 해적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2년 전 레벨 6 무한지옥 철창에서 스스로 해루석 족쇄에 묶인 두 다리를 절단한 뒤 임펠라운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명검 오토와 코가가시를 가지고 기어코 임펠다운을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늘을 나는 해적 금사자가 역사상 최초로 임펠다운 탈옥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졌고 생코쿠가 휴가 중인 가프에게까지 알려주는 경계를 보였습니다. 오토와 코가라시를 의족으로 박아넣은 시키는 해군의 추격을 피해 옛 동료인 흰수염과 만나 술을 마시며 우리를 막아선 벽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너의 시대겠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미지근한 이 시대에 진정한 해적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료인 닥터 인디고와 함께 20년 동안의 장대한 계획을 짜고 메르베이유에 은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작과 극장판의 시키가 공유하는 과거이며 이후 그의 행적은 등장하지 않은 본편과 극장판으로 둘로 나뉩니다. 원피스 극장판 스트롱 월드의 최종 보스 금사자 시키, 일부에서 등장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이 정말 아쉬운데요. 과연 그는 본편에 다시 등장할까요? 그리고 만약 등장한다면 얼마나 더욱 강력함을 보여줄까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간디 채널의 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